안녕하세요. 청원을 읽어주는 남자 청익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청원은 음주운전으로 대만인이 사망한 사건,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 어린이집 인력 충원 요구, 입양아 사망 사건, 현대자동차 사과 요구까지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된 청원 중 상위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1월 23일이며 11월 30일 기준 21만 7,400여 명의 청원 동의수를 기록 중입니다. 11월 6일 한국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던 대만인 A씨가 귀갓길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짧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A씨의 부모님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 부모님은 A씨의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국민 청원을 올릴 수 있었다고 대만 언론은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이며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1월 26일이며 11월 30일 기준 21만 7천여 명의 청원 동의수를 기록 중입니다. 청원인이 첨부한 기사 링크에 따르면 현재 검찰 기자단의 특권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입 기자만이 공식 브리핑과 보도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공보 판사가 출입 기자들에게만 배포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법정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도 출입 기자들에게만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요 재판에 취재진들이 몰릴 경우 비출입 기자들은 수첩이나 휴대폰으로 재판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만 피의 사실을 흘리고 기자들이 그것을 베껴 보도해 순식간에 거짓이 사실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 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는 편집국장이라고 부른다며 이 같은 공생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무소불위의 검찰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을 해체하여 더 이상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청원은 어린이집 원화 대비 보육교사의 인원 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1월 13일이며 11월 30일 기준 11만 4천여 명의 청원 동의수를 기록 중입니다. 10월 21일 청원인의 아들인 6세 A군은 어린이집 야외 활동 도중 친구와 부딪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후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담임 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친구와 부딪혀 우는 A군을 달래주고 낮잠을 재웠는데 토하고 식은땀을 흘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CCTV를 확인해보니 A군은 친구와 부딪힌 이후 우레탄 소재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대 원화의 비율은 만 2세의 경우 1대7, 만 3세의 경우 1대15, 만 4세에서 5세의 경우 1대20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야외 활동 시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케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담임 보육교사대 원화 비율을 만 0세에서 1세의 경우 1대3, 만 2세의 경우 1대4, 만 3세의 경우 1대7, 만 4세에서 5세의 경우 1대10, 야외 놀이 시 만 2세의 경우 1대3, 만 3세의 경우 1대5, 만 4세에서 5세의 경우 1대7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활동 범위가 넓은 아이들을 케어해줄 추가 지원 교사가 있다면 많은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당부하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청원은 입양아 사망 사건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1월 13일이며 청원 동의수는 30일 기준 8만 9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10월 13일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청원인은
부모들은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3번을 신고해도 경찰이, 나라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차로 신고했을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 멍이 있어 신고했으나 안마로 인한 상처라는 부모의 진술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2차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차에 수십 분간 방치되었고 뼈에 금이 관찰되어 신고하였으나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3차 신고에는 소아과에서 상처가 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신고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차 신고에서는 결국 병원 의료진이 아이가 온몸의 멍과 함께 심정지가 와 신고를 했고 숨진 아이를 국과수에 의뢰해 부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출혈로 학대에 의한 사망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신고하고 나면 아이의 상태가 매번 더 안 좋아져서 차마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아이는 지금쯤 보육원으로 돌아갔을 거라며 의문을 표합니다. 또한 경찰서로 전화했을 땐 3번의 전화 넘김 끝에 아동학대 관련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는 떠넘기기 식의 답변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무능한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이를 사지로 몰고 간 공범이며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경찰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처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법을 강화해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청원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등록일은 11월 20일이며 청원 동의수는 30일 기준 7만 5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청원인은 자동차 전문 매체라고 밝히며 청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자동차 시장 독과점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강력한 제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청원인은 제네시스 G70의 화재 사건, K5 진동 떨림 피해 사례, 그랜저의 엔진 오일 감소와 화재 사건, 펠리세이드와 소렌토의 시동 꺼짐 사건 등 다양한 예시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서비스 센터나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을 것이지만 자신들을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암묵적인 갑질을 당하고 정부기관의 중재위원은 현대자동차 공업사 대표라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외면당한 차주들이 목소리를 낼 곳을 찾아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조사도 정부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법은 소비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3%가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는데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를 외면해왔다고 말합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식당 주인은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스마트폰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전량 리콜을 하는데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왜 아무런 대처가 없냐고 토로합니다. 시간과 돈의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경우 목숨이 걸린 사례까지 있다며 피해를 본 차주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품질 문제, 이를 외면한다면 정부 역시 직무유기라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청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정 기간 이슈가 되었던 국민청원을 소개해드리기만 할 뿐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존중하는 건전한 토론에 있습니다. 댓글 등을 이용한 주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근거 없는 상대 입장에 대한 비난, 비방 등은 이므로 모통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